나이가 들수록 삶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로, 때로는 깊은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태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한 자수성가형 기업가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건설,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과감한 투자와 치밀한 경영 전략으로 회사를 키워왔고 업계에서 철의 장벽이라 불릴 만큼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수도 가정에서는 따뜻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지만 가족에게만큼은 항상 무한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대기업의 대표로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수에게도 단 하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만큼 큰 기대와 부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수는 늘 민재가 자신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아버지와는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자란 그는 언제나 배려심이 깊고 작은 것에 쉽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의 아내는 마음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녀는 심각한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동원했지만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태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은 컸지만 아들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키우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롭게 자랐고 태수는 그에게 엄격하기보다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따뜻하게 다독였고 가끔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이 나도 괜찮다. 아빠도 어릴 때는 실수를 많이 했어라며 격려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태수처럼 냉정하지 않았고 민재는 늘 그 온화함 속에서 자라다 보니 때로는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인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태수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태수로서는 아들의 선택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태수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다오. 내 아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그녀와 결혼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부와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내 스스로 가정을 일구어가는 법을 배우거라. 민재는 아버지의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혼식도 없이 조용히 혼인신고만 올리고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다른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이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배우길 원했기 때문에 민재가 본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의 아내, 은영은 남편이 단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사실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은영의 부모, 특히 장인은 이 결혼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아버지인 장인 역시 오래전부터 작은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하여 자신의 회사를 일군 자부심 강한 사업가였고 자신의 딸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인은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고 성공한 사위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할 기회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선택한 사람은 단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사랑에 빠진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직장인이라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은 내심 성공한 사위를 바랐고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위가 겸손하게만 보이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은영의 아버지는 사위의 집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사위가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침 민재가 퇴근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거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소박했습니다. 고급 가구나 비싼 장식품 하나 없이 아이 장난감이 군데군데 널려 있고 소파 위에는 접혀 있지 않은 아기 담요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은영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인 듯 작은 턱받이를 싱크대에 헹구며 손을 바쁘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담긴 투명한 유리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직 마르지 않은 젖병이 물기를 머금은 채 건조대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 은영과 민재가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영은 장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그러나 장인은 그 인사를 받는 대신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이 딸의 삶이 되어버린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위, 요즘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나? 장인은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주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가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내 딸과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내 딸은 결코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절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가 약속한 행복이었나? 이 초라한 거실, 낡은 가구들, 헐거운 벽지, 값싼 플라스틱 장난감들. 이게 내 딸이 꿈꿨던 가정이냐? 이래서 내 딸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겠냐? 민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영이도 저와 함께하는 일상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아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때론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내 딸을 속이지 마라. 내가 정말 내 딸을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인지, 내가 진정으로 내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아직도 의심스럽다. 내가 정말 내 딸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남자인지 나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 순간 장인의 손이 사위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폭력에 순간적으로 멍해졌고 그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민재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울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태수는 민재에게 전해줄 서류가 있어 직접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사실 태수는 민재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서류였지만 무엇보다도 아들이 잘 지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집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태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손자가 울고 있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며 순간 주변의 정적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장인은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와 손에 든 작은 꽃다발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수의 눈은 마치 전쟁터의 선 장수의 눈빛처럼 흔들림 없이 장인을 직시했습니다. 그동안 민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해왔던 자신, 그 모든 희생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한마디가 거실의 시간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인은 그제서야 태수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태수의 정체를 이제야 알아차린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사돈. 태수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수는 잠시 장인의 떨리는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민재가 여태껏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를 단숨에 깨달았습니다.
사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장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강그룹의 회장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 민재는 그런 저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가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에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범한 회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도록 한 것입니다. 장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른 침을 삼키며 태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손자가 울고 제 아들이 무릎을 꿇는 이 집에서의 진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태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아들은 당신이 그렇게 무시할 만큼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다시는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인은 다시는 민재를 얕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며 자금줄이 막혀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회사를 확장하고 성공을 자랑하던 장인은 이제 은행 대출조차 거절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은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줄지어 사표를 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믿었던 측근들마저 하나둘 떠나가자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고뇌와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장인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은영과 어린 시절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선택한 것일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 그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장인은 결국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을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돈, 제게 이번 한 번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장인의 눈을 바라보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 당신은 저희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사돈도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장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는
사위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게 사위를 판단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민재는 자신의 회사에서 점차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점차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얻으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회사는 민재의 성과를 인정하여 그를 핵심 인재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또 다른 자수성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회사의 대부분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이룬 성공을 사회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젊은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기부는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장인의 회사는 태수의 지원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장인은 그날 이후로 민재와 은영에게 더없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사위의 진가를 인정하며 자신의 지나친 욕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와 은영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가정을 꾸려나갔고 태수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의 여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스스로 성장하여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태수는 아들의 독립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후 태수는 회사 경영에서 조금씩 손을 떼며 사회환원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젊은 창업자들을 지원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교육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도전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무게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나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세요.